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대학 찰옥수수가 그러니까 뭐니까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거 사람이 읽은 건 알아요. 그 대학 교수가 그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 갖고 그게 이제 대학 찰옥수수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이제 그것까지 대부분 사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가 원조냐니까 어디가 그 어느 지역이 원조냐 그래서 이렇게 그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옥수수니까 강원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누가 거기 그 대학 교수의 그 마누라 사모님이 고향이 괴산이랍니다. 그래서 그 문의점이 중국에서 대롱에다가 부통에다가 면화 갖고 오듯이 그 씨앗을 누구한테 먼저 준 거니까 그 괴산에 있는 자기 마누라 고향에 먼저 줬답니다. 그래서 그 괴산에서 먼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 대학 찰옥수수가 먼저 만들어져 갖고 근본 최초의 생산지는 어디냐면 그 괴산 찰옥수수가 그게 원래 원조였는데 지역 가보면 다 뭐예요? 다 뭐라고 대학살. 그거 다 걸어놓고 다 자기네 원조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해해 두시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고. 아니 근데 하여튼 옥수수 먹으려면 옥수수 다 써 있잖아요. 대학찰 옥수수라고 써 있죠? 제일 맛있는 거라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97페이지 토지등 및 정리에 관한 얘기인데 토지등의 의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등의 종목이 아닌 거 그랬죠? 토지등의 종목이 아니고 5번에 뭐라고 소유자 변경은 자, 이 종목이 아니다 했습니다. 넘기세요. 그럼 자, 4번 보시면 4번에 뭐라고 다음 중 가라안에 뭐예요? 기간에 대해서 옳게 나온 거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1필지 일부가 소유자 변경에 따른 분할 신청 나오죠? 그 소유자 변경에 따른 분할 신청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거?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소유자 변경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 땅을 뭐예요? 분할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동주택 부지 합병 나오죠? 며칠에 이거? 강제징용 60일이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60일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면 들어갔으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디귿에 60일이니까 뭐가 답이니까 2번이 답이다. 2번 답이다.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에서 지목 변경하죠? 자, 이것도 며칠? 60일. 바다는 며칠이라고? 90일이다. 90일.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자, 그 신규등록 5번 별표 두시고. 틀린 걸 했어요. 이렇게 신규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지문이 길으면 신규등록의 특징이 뭐니까? 당연히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죠? 자, 등기소에 촉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가능하니까 이 촉탁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먼저 보자. 그래서 5번 신규등록 문제 나오면 일단 뭐부터 찾자고? 등기부, 등기촉탁 그런 말 나온 게 어디에? 5번이 답이죠? 5번이 나온다. 5번이 뭐라 나왔으니까.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신규등록할 경우에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등기를 축탁한다. 동그라미. 등기 축탁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지. 왜?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항상 답은 등기 축탁 아니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가 갖고 한다. 그게 답이야. 항상 일정해 그거. 이렇게 뭐가 나오면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소유자 증명서면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 증명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7번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는 신규등록할 때는 그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에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그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닌 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어디 1번에 뭐예요? 판결, 2번에 준공검사, 자 법원의 확정 판결 동그라미, 2번에 뒤에 뭐라고? 준공검사 확인증 동그라미, 3번에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자 줄치세요. 이거 동그라미 칠 수가 없네. 자 줄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5번에 뭐에 관한 서면? 소유권을 증명한 서면 있죠? 그게 아닌 게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4번이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그건 외워줘야 되겠죠?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니까 5번이니까 4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규등록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형태가 몇 가지라고? 2가지 형태다. 요렇게 몇 번처럼 7번처럼 뭐예요? 무슨 증명? 소유자 증명. 그 아까 몇 번처럼 자, 몇 번 문제예요, 이거? 그 5번 문제처럼 뭐예요? 답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등기촉탁하고 자, 그 신규등록에 최초에 뭘 만드는데 대장을 최초에 만드는데 이 소유권의 사항을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자, 7번처럼 뭐 갖고 한다고? 판교서, 중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자, 소유자 증명서면. 그 네 가지 다 ans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 8번 문제를 보자니까.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토지의 이용도와 지적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뭐에 의해서 소유자의 신청에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전환 시 반드시 뭐예요? 축적 변경과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하는데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목 변경하는 것은 뭐만 산지관리법 지목을 변경할 토지 그것만 하지 원칙만 하지 나머지는 뭐 안 해요 이거.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번은 임대가 아니라 뭐라고? 임야대장 못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자, 4번은 뭐예요? 날짜가 며칠이고 60일이고. 자, 측량을 선행하지만 뭐 안 된다고? 성과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등록전환 사유 증명서를 소관청이 관리하죠? 아, 소관청이 동그라미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리고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시도지사 확인 나오죠? 그 시도지사 확인 나면 안 돼요. 시도지사 나오게 되면 빨리 뭐가 생각나라고? 반지 축적. 또 뭐예요? 사막도. 적구심사. 그걸 딱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에. 그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에 확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10번 문제를 보자. 뭐라고? 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랬죠? 앞에 무슨 법? 산지관리법. 자, 동그라미 산지관리법. 만약에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면 그냥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안 나오고 그냥 관계법령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주체돼요. 지목을 뭐라고? 변경할 토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뭐라고? 등록전환 나오죠? 등록전환 동그라미.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등록전환이죠? 근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자, 지목을 뭐예요?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거?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임야도에 등록된. 등록되니까 과거에 등록됐다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등에 따라서 뭐예요? 토지를 뭐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근데 5번은 맨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사가 중군의 토지 나오죠? 자, 줄치세요. 공사가 중군의 토지. 그 공사가 중군의 토지 줄치시고 그 밑에 뭐라고? 지목 변경 쓰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거다?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항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다 뭐 하는 거라고?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전환하는 게 아닌 것은 뭐예요? 5번이다. 자, 넘겨보시면 그 11번을 발표합니다. 그 11번을 발표해놓고 뭐라고 이거?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날짜 60일 동그라미. 60일 써있죠? 60일. 자, 60일이다. 뭐예요? 등록 전환하는 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왔어요? 이거 산지관리법 나왔죠? 등록 전환하는 거예요. 맨 뒤에 뭐라고? 지목 변경할 토지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임야도에 등록됐죠? 그러면 이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신청하죠? 자, 누가 신청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5번에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 보면 이내에 동그라미. 이내에 나오죠? 임야대장 면적으로 등록전환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허용 범위이 이내일 때는 안 고쳐도 된다는 얘기죠? 초과하면 고치고 안 고치는데 등록전환 시키는데 그대로 임야대장 면적하면 안 되죠. 무슨 면적으로? 등록 전환된 면적을 한다. 다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신등분합지, 신등분합지 바다죠? 바다다. 그러면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이 안 되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신규등록이죠? 그 신규등록은 뭐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 왜? 바다가, 바다를 매립해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돼요? 땅에 토지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토지가 생겼다니. 그러니까, 이 신규등록을 측량을 하는데, 바다하고 새로운 토지가 생겼는데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하고? 이 등록 전환하고 뭐예요? 분할은 이 비교가 돼. 왜? 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임야대장 땅에서. 임야대장 땅이 뭐가 된 거니까? 토지대장 땅이 된 거니까. 그죠? 당연히 뭐예요? 이 임야대장은 면적이 뭐라고? 면적이 자 1제곱미터인데 이 토지장으로 오게 되면 축척이 얼마? 500과 600은 얼마야 되니까? 0.1이 되니까 뭐가 된다는 게 비교가 된다는 비교가. 근데 분할도 뭐예요? 맨 처음에 토지가 뭐예요? 면적이 얼마인데 자체 토지가 500이죠?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 자 얼마? 이게 249라면 이게 얼마? 250 이렇게 항상 얼마에 가까워야 돼 이거? 500 해야 돼요.
근데 이게 240이에요. 280이야.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300이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280하고 240, 520이 500이 넘어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시험 문제는 뭐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과 분할가 나오지. 바다도 뭐예요? 측량하지만, 자, 토지가 바다가 된 거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만 나오는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니까. 측량을 했다, 측량. 무슨 측량했다? 지적에 대한 측량을 했다니, 측량. 그래서 사람이 측량하는 거니까 뭐가 있다는 게 오차가 있다, 오차. 오차 범위가 있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오차 범위 있죠? 오차 범위. 이내라면 뭐예요? 수정하지 않고 뭐라고 이거 초과했다면 이 초과하면 뭐예요? 고치겠다는 거죠. 그 초과하게 되면 등록 전환은 글자가 몇 글자니까 자, 네 글자죠? 그러니까 소관청이 뭐 했다는 게 직권으로 정정하겠다는 게 직권 정정. 자, 근데 토지를 뭐 하는 경우는 분할하는 경우는 글자가 몇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정정이다. 정정. 근데 이내라면 뭐 고치는 게 아니죠? 뭐일 때는 등록 전환일 때는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하면 안 되죠. 무슨 면적으로? 등록 뭐예요? 등록 전환 전환 뭐예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분할일 때는 뭐예요? 분할일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나온다. 만약에 뭐예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뭐예요? 토지를 면적이 300이니까 100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98이고 98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99단위죠.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103이겠죠? 왜? 이게 면적이 전체가 얼마니까? 300이었으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300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자, 오차 범위가 뭐예요? 오차 범위가 초과되는 게 아니라 이내니까 요거 초과된 부분을 3을 다른 토지에 뭐라고 똑같이 나눠서 얼마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100씩으로 나눠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내라면 자, 분할은 뭐예요? 초과 부분 있죠? 초과 부분을 뭐예요? 초과 부분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뭐 한다?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안 분한다는 게 이제 한문이니까 똑같이 나눈다. 이게 나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주로 잘 등장하는 게 뭘 등장한다? 자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등록 전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초과할 때는 고칠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직권한다는 게. 누가 소유자 신청한다면 튄다는 게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전환할 때 뭐예요? 분할할 때는 똑같이 나누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면적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제 등록 전환에 대해서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왜 5번이냐면 뭐라 나왔으니까 자,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하는 거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데 누가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직권을 한다고 직권을 한다.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아니죠. 지금 이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자, 이거 얘기다는 얘기 이거. 초과하면 고치는데 누가 고친다고? 직권정정이다. 왜? 네 글자 직권정정. 누가 하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14번은 뭐예요? 분할에 대해서 틀린 거랬습니다. 자, 분할에 대한 1번은 분할에 대한 정의고 하나를 두 개로 이상 나누는 거고. 자, 거기 2번에 자, 불합리한 경계 시정, 불합리한 경계 동그라미. 자, 불합리한 경계 동그라미. 자, 그래서 거기 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자, 거기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매매 뭐예요?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그것도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 있죠? 근데 분할 후의 지번은 모두 본본의 부분을 붙인 형태로 한다 할 수 있죠? 분할 후의 지번은 뭐예요? 분할 지번은 자, 분할 후의 지번은 자, 분할 지번은 뭐예요? 분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죠? 나머지는 뭐라고? 부번의 다음 뭐예요? 부번 얘기죠? 그래서 본본에 모두 부번을 붙인 형태로 해야 된다가 아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분할 후의 지번은 자, 일단 뭐 일필지는 뭐라고?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본본의 다음 부번인데 그래서 모두 때문에 틀렸다니 모두가 뭐라고? 본본의 부번의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것이고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분할로 토지 표시 변경이 있다면 소관청이 지시 없이 그 등기를 뭐한다? 촉탁한다. 4번 틀리고 15번을 별표합니다. 자, 분할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그랬죠? 그래서 분할은 뭐예요?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의 임의적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강제적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언제 2번처럼 뭐예요? 일필지, 자, 줄치세요, 거기.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변경됐죠?
일필지비가 용도 바뀌면 그때부터 며칠? 60일에. 모두 해야 되고 분할도 해야 되고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모두 같이 한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데 제출해야 되는데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아니죠. 그래서 15번에 용도가 바뀌니까 모두 같이 하라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하라죠. 그 다음에 분할 후에 경계 면적은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왜 측량 안 하는 게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뭐예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분할 당연히 측량한다. 그 다음에 자, 분할 사유 증명서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누구 확인으로? 소관청의 확인으로 뭐예요? 제출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 넘겨보시면. 자, 17번 문제는 뭐예요? 자, 일부를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할 경우에 수행자한테 하죠. 그 다음에 자, 토지 분할할 경우에 주거 사무실은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한다? 부여한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물 있으면 뭐예요? 분할 전 지번 건전지. 자,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지 않게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다. 근데 걸리게 할 때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건 자, 위헌을 했어요. 뭐가 있다고? 네 가지. 판사가 뭐하다? 도도하다. 판사가 뭐하다? 도도하다. 판사 도도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할 경우에는 뭐예요? 초과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데 그 오차에 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값필지 면적에 따라 뭐예요? 나눈다 그러는데 이게 나눠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내고 여기 뭐라 놨으니까 초과하니까 뭐예요?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니까 등록 전환은 직권정정이고 분할은 그냥 두 글자니까 그냥 정정해. 이것도 직권정정하는 거 똑같아요. 공법이니까. 근데 뭐라면 이내라면 이건 뭐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되지? 숫자 고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고 분할 초과된 부분은 뭐예요? 그 초과된 부분을 뭐예요? 뭐 한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랬죠? 똑같이 나눠주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초과가 아니라 뭐라고? 이내에 관한 얘기다. 그래.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래서 이제 17번은 4번이 답이고 분할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 경계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 그 다음에 18번을 발표해 주시고 합병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1번에 자, 합병은 소유자의 임의적 신청 사유지 강제적인 건 아니다. 임의적 신청 사유 동그라미. 합병은 뭐예요? 원칙이 뭐라고? 임의적. 그 다음에 2번은 토지 소유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 하천 제바 이게 바로 장학도 철천지구수 등의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을 때는 며칠의 의무? 60일의 의무. 3번에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에 뭐라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좌표 합병으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뭐하면 다 이거. 자, 말씀은 된다 그랬죠? 근데 5번에 뭐라 했어요? 자,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되는 토지일 때 예외 없이 합병하지 못한다. 예외 없이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 예외는 뭔데? 뭐하고 뭐를 같이 하면 돼요? 분할과 합병을 같이 하면, 지금 여러분 표정은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게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쯤이죠? 여기쯤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가 여기다 썼으니까, 여기쯤에 어딘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B라는 땅이 있죠? 그죠? 근데 이 토지는 뭐예요? 뭐가 같아? 지목은 같으니까 합병이 가능하죠? 근데 이 일부가 뭐예요? 자, 집을 져갖고 분할 사유가 생겼죠? 그 분할가 생겼으면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하면?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하면 가능하다 했죠?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뭐라고 써 있으니까 예외 없이 합병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예외가 있다고? 뭐하고 뭐를 같이 하면? 분할과 합병을 같이 하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했죠? 자, 19번을 발표합니다. 합병에 제한된 경우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은 뭐예요? 도면의 축척이 다르다. 연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 그 다음에 합병한 토지에, 합병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그죠? 근데 4번은 뭐예요? 자, 주치세요. 뭐라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같으면 뭐예요? 제한할 필요 없겠죠?
뭐 하는 거니까? 합병이 가능하니까.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못하지. 자, 지분이 같으면 가능하다. 자, 넘기세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합병에 관한 설명 중 뭐 하지 못한 거이고, 올바르지 못한 거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 토지를 합병할 경우에 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출정해서 이동조사를 실시한다 써있어요. 자, 그거는 뭐 답으로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뤄준 건 답으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거기 토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합병할 때에 원칙적으로 합병 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왜? 임의적이니까. 그죠? 합병 신청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지분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 안 된다. 아니죠. 뭐하고 뭐가 안 되면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지가 다르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합병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합병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소관청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에 변경이 생겼죠? 지첩시 어디에 관할 등기에서 뭐 한다는 얘기. 등기 촉탁한다 그랬죠? 아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라 했어요? 그 신규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왜?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2번에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닌 거랬죠? 자, 그래서 국토법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뒤에 뭐라 됐어요? 형질 변경 중에 공사가 뭐라고? 준공된 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죠? 근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오죠? 대부분 토지, 이건 뭐예요? 지목 변경이에요? 등록 전환이에요? 그 등록 전환이죠? 그 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거.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고. 자, 그 다음에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를 때 용도 동그라미. 자, 모두 해야 되지만,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한다 그랬어요. 지목 변경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실시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 합병 동그라미. 뭘 신청한다고? 합병을 신청하면 그 개발사업이 뭐예요? 거기 택지 개발하면서 거기다 뭐 짓겠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짓겠다 그 얘기죠? 합병 얘기입니다. 자, 23번을 발표합니다.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소유자는 뭐예요? 지목 변경을 할 소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의 중요 단어가 뭐예요? 딱 눈에 띄는 중요 단어가 뭐예요? 공사완료. 그게 중요하다네요. 뭐가 중요하다고? 공사완료. 너무 목소리 크게 했나요? 놀라지 마시고. 뭐가 중요하다고? 공사가 완료됐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뭐 하는 거 이거? 지목 변경 하는 거라니까. 공사가 완료됐으면 뭐라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지목 변경할 때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가 하는 상황은 뭐 하지 않는다? 변경 정리하지 않는다. 변경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시도이사가 나오죠? 그 시도이사가 나오면 바로 뭘 생각하라고? 반지 축조. 사막도. 적부재심사. 적부심사 그냥 적부심사. 그게 아니죠? 아니면 틀렸다니까. 여기서 시도이사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시도이사가 보이면 바로 뭘 생각하라고? 반지 축조. 사막도. 적부심사.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절대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렇게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그거 안 외우면 안 돼. 그건 외워야지. 자, 하여튼, 뭘 걸으라고, 필살기로 뭐예요? 필살기로 목숨 바쳐서 그 지적은 외워야 돼. 안 외워진다고 하지 마세요. 안 외워지면 이따 끝나고 남으셔갖고 왜 안 외워지는지 같이 합니다. 같이 손가락질 하면서 반지 축적하면 사막도 하면서 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워야지만이 딱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전답 과성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신청할 경우에 토지 용도가 변경됐을 증명한 서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답을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지목 변경하는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자, 1번에 뭐라고? 60일. 동그라미 60일.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축산법규에 매출이 꿀버 나오죠? 목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답이에요. 이게 15회 때 한번 나왔던 답입니다. 이게. 이 문제 한번 출제해놓고 그 인간이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하여튼 뭐예요. 우리 뭐예요. 그 대공인중개사 지적법 시험에 그 짐승 중에 뭐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매출이 꿀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이 인간이 여기서 제재를 받아갖고 끝났지. 만약에 제재를 안 받았으면 아마 뭐예요. 지렁이 이런 것도 아마 문제 낼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한번 여기서 15회 때 욕을 바가지를 먹더니 그 다음부터 죽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까지 시험 문제 나왔다고? 매출이 꿀벌도 어디에 해당한다고?
지목 변경, 목장 용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도 뭐가 중요해요? 공사가 완료됐죠? 공사가 완료됐으면 그런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뭐가 안 하다? 지목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도 뭐라고? 공사가 종료됐죠? 공사가 종료됐으면 건축물 중공과 가구 없이 뭐예요? 대로 지목 변경. 택지개발 공사가 종료됐으면 그냥 뭐예요?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공사가 종료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뭐가 바뀌는 거다? 지목 변경 사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목 변경 경우에 지목만 바꿔 등록하면 족하고 측량할 필요 없다 그랬죠? 측량은 뭐만 하니까? 자, 뭐 빼놓고 하니까?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거 빼놓고 다 측량한다 보시면 돼요. 자, 25번을 발표합니다. 25번을 발표해 두시고 뭐에 대해서 바다가 됐죠?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여기 1번에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됐죠? 자, 바다가 됐을 때 공유수면관리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지한다 써있죠? 통지한다. 그래서 옳은 것 하게 되면 그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자, 하여튼 일시적인 지형 변화는 절대 일시적인 지형 변화. 거기 줄치세요. 일시적인 지형 변화는 뭐 하지 않아요, 이거. 말 쓰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다시 뭐예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날짜가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발서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시도지사 나왔죠? 등록 발서할 때 시도지사 승인 필요 없어요. 승인은 뭐라고? 반지, 축초. 반출과 뭐예요? 지번 변경과 뭐라고? 축초 변경. 요 세 가지가 아니면 절대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하여튼 아무데나 승인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될 때는 그 측량 성과와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에 관련자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회복 동그라미. 실제 소유자가 하면 안 돼. 누가만 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회복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자, 말소하거나 회복할 때는 그 정리 결과를 누구한테?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유자면 뭐예요? 공유수면관리청 있죠? 관리청에 뭐 한다? 통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8번 문제 뭐에 관한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랬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서 신규 등록할 때 날짜 며칠? 자, 신규 등록 60일이죠? 60일에 소관자 신규 등록 신청한다. 자, 그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과 매매 그리고 뭐예요? 토지 이용 불합리한 지상경계 신청할 때는 자,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출치세 거기. 신청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라 뭐 있다. 근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겠죠? 그때는 하야 한다인데 이때는 뭐까지 신청하라고?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용도 동그라미. 자,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 변경할 때 자, 60일에 뭐예요?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자, 거기 5번에 바다가 된 등록된 지형, 자,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에서 다시 뭐예요? 다시 토지가 됐죠? 자, 다시 토지가 됐다. 출시돼요.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소유자가 뭐예요?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 등록 동그라미. 회복 등록은 누구만이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지적소관청만이 하는 거죠? 절대 누가 하면 안 돼요, 이거. 소유자가 신청한. 왜? 이건 토지이동 사유가 아니에요. 토지이동 사유는 어디까지만? 말소됐고, 말소된 것까지만 토지이동이죠. 회복된 건 토지이동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5번이, 자, 몇 번이요? 5번이 잘못됐다. 29번 발표합니다. 틀린 거 있죠? 그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소유권자는 지목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했죠? 자,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자, 소유자별 뭐예요? 공유지분은 같으면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도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모두 같아야 되고, 공유지분도 같아야 되고, 모두 같아야 되고, 주소 같아야 되겠죠? 그 3번에 날짜 며칠? 합병은 뭐예요? 자, 이런 장학도 철천제구에서 60일. 자, 보세요.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 방법은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는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초과는 고치니까 뭐예요? 분할은 두 글자니까 맨 끝에 뭐라고? 정정 동그라미. 정정. 네, 초과하면 정정. 자,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자, 오차 허용 범위 처리 방법은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된 면적 사이의 허용 범위를 뭐예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니까 누가? 직권?
정정. 직권 정정. 이거 안 지웠죠? 다시. 자, 초과하면 고치고, 이내라면 안 고치는데, 초과할 때는 고치는데, 등록전환은 뭐예요?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 정정. 분할은 그냥 뭐예요? 정정. 이내라면 고치는 게 아니죠? 등록전환은 무슨 면적으로? 등록전환된 면적으로. 이면대적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초과 부분을 뭐 한다? 똑같이 나눈다. 안 분한다. 응?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것이다. 넘겨보시면, 토지동에 뭐가 나와요? 신청권자 나오죠? 신청권자가 그 작년에 나왔던 토지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자,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어느 지역에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니, 택지개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자, 그 관련 소관청에, 이 관련 소관청에, 이 소관청에 뭐라고? 며칠 이내에? 자, 15일 이내. 자, 신고한다는 식으로. 그죠? 신고한다는 게 사업 시행하겠다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도 15일 이내 뭐라고 이거? 완료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게 만약에 어떤 사업 시행적이다. 사업 시행적이다. 택지 개발이든 뭐예요? 주택건설 사업이든 사업 시행적. 그러면 여기 뭐예요? 숯빌지 토지가 있죠? 그 숯빌지 토지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전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답이다. 전답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 택지 개발 사업을 마치면 이게 지목이 이제 뭐가 생겨 이거? 토지 이동이 생겼죠? 예, 전답이 뭐로 바뀐다는 게 대로 바뀐다. 안 그죠? 그러면 이 개인 소유권자는 절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안 돼. 왜? 합리적이지 못해. 이 개개인 뭐 수십만 필지 소유권자가 일일이 개개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누구만이 신청하는 거 이거? 토지동이 생기면 뭐예요? 사업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시행자만이 토지동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신고를 하죠? 자, 사업 시행하겠다고 신고, 완료 신고를 하죠? 그때 예외가 있어요. 뭐라고? 환지를 뭐 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뭐 하면 되지? 완료 신고까지만 하면 되지. 굳이 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토지동 신청까지 할 수 없다. 그게 예외예요. 그 다음에 또 예외가 뭐냐면, 자,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해서 도망다녀야 되겠죠? 그때는, 자, 시공을 보증해준 자. 누가 하고? 시공 뭐예요? 시공 보증자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뭐예요? 자, 이 시공 보증자하고 뭐예요? 입지 예정자 있죠? 입지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거. 토지 소유자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요약집에 한번. 자, 요약집 어디 보시냐면, 그 토지동에 대한 특례, 그래서 그 축적 변경 뒤에 있어요. 여기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 그 토지동 신청의 특례, 그래서 사업시행자 신청권이 나오죠? 그 토지동 신청은 뭐예요? 이렇게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대인청이 더 무게중심이 대인청으로 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인해서 토지동이 생기면 누가 사업시행자 그 공사를 뭐예요? 완료할 때는 뭘 한다는 게, 토지동이 있는 걸 보고 토지동을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예외가 뭐라고?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했죠? 그럼 파산했으면 도망다니 바쁘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공을 보증해준 자하고 누가 하고? 입지예정자. 절대 누가 신청한다고 하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누가 신청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그래서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서하거나 변경 또는 뭐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뭐예요? 그 사실을 뭐 한다는 게 신고하죠? 공사하겠다고 신고하고 완료하면 완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택법 규정에 사업 당시에 뭐예요? 뭘 수반할 때는 환지 수반 동그라미. 환지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만 되지 굳이 뭐예요? 토지동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가름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것이고, 거기 신청의 대의 나오죠? 신청의 대의가, 이게 토지동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신청의 대의가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그거 한번 보자. 대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법에? 4가지가 있죠?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의인청, 사학도 철천세요. 그러니까 학교 도로 만들 때, 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학교를 사립학교 만들죠? 그 사립학교를 만들 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파스텔을 뭐예요? 그 회장님께서
자, 민사고 만들 때, 이 횡성에 있는 민사고 만들 때, 그 최 회장이 바쁜데, 자, 내 땅에다가 학교 줘서, 내 땅이 뭐예요? 내 땅이 임야에 있었는데, 학교 줬으니까 뭐로 바꿔달라? 학교 용지로 뭐예요? 지목이 바꿔달라라고 신청하죠? 그걸 최 회장이 하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고? 사업시행자가 한다. 그 얘기예요, 사업시행자. 무슨, 이게 제목이 뭐니까? 대위 신청이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국가기관 또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인청하죠? 자,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뭐예요? 파주시장이 파주 외곽에 있는 뭐예요? 외곽에 있는 금융동에 자, 땅을 뭐 한 다음에 취득했어요. 누가 취득한 거 지금? 파주시장이 취득했죠? 거기서 파주시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기다 뭐예요? 복지회관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이 땅이 뭐예요? 전이었는데 복지회관 건물 지면서 대로 바뀌죠? 토지동이 생기면 자, 파주시가 취득한 거에 대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 뭐예요? 파주시장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대의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의를 하는데 누가 취득한 거? 국가나 파주시라는 지방자치가 취득을 했죠? 취득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등이 생기면 신청은 누가 한다는 게 시장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또는 뭐예요? 사업시행자 또는 대인청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공동주택 부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갑을 병정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의기투합해 갖고 여기다 뭐예요? 자, 빌라 짓자, 공동주택 짓자 죠 그러면 이 사람 땅들이 다 전이었으면 뭐예요? 일단 합병도 해야 되고 왜? 공동주택 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거 지목 변경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네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업시행자가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대인청 있죠? 채권자 대인청.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뭐예요? 지적 토지등에 대한 대인청이 아닌 것 하면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에요. 그 네 가지가 아닌 거라서 주차장 관리인이라든가 아니 뭐예요? 지상권자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거기 문제집 314페이지에 자, 토지등에 대한 특례 나오죠? 틀린 거랬죠? 그 30번을 뭐예요? 30번을 뭐 합니다?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1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등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토지소관청에 토지등을 뭐 한다 그랬고 신청한다 써있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고 2번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등의 형질변경 공사가 뭐 할 때 준공할 때는 뭐가 있는 걸로 보겠다?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근데 3번에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변경 등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의 토지 등을 원할 경우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동 요청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자 출치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절대로 뭐예요? 어떠한 경우도 소유권자가 사업 시행에 대해서 토지 등을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답이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자, 환지수반 동그라미. 환지수반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주택법 규정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에 파산했죠? 파산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못하면 누가 한다고? 주택 시공을 보증해 준 자 또는 뭐예요?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자 31번에 옳은 거랬어요. 자 뭐라고? 농어촌 정비법 이게 나오죠? 자 농어촌 정비법에서 자 그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사실을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신고한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또 뭐가 나왔어요? 시도세가 나왔죠? 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반지축척.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막도 적부심사.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면 그게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예요? 2번 자 사업의 착수 변경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 때까지 사업 시행자는 뭐예요? 토지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착수 변경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는 뭐에 따라서 토지 등에 따른 뭐예요? 지적공부 정지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자,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주택법에 의해서 파산 동그라미 파산. 거기 3번에 파산 있죠? 그 밑에 주시세요. 누가 하고 주택 시공을 보증해 준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이렇게 틀린 거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 이동은 자 줄치세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죠?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랬는데 무슨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대장에 등록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공사가 준공되면 뭐가 있는 걸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 있으니까 지적 공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지적 공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 이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비교할 때 4번은 왜 틀린 거라고? 대장에 뭐 할 때? 등록할 때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에 착수 신고가 된 거라도 소유권자는 뭐예요? 사업 시행자를 뭐예요? 대위에서 절대 누가 소유권자가 토지 이동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다.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에 뭐예요? 설명 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 신고가 된 자, 신고는 신고 발생 사유,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15일 동그라미. 며칠이라고? 15일이다.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앞에 해설을 달아놨죠?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이거. 15일이다. 며칠이에요? 15일.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의 변경 완료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일부터 며칠이고 15일이고. 그래서 읽고. 하여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건 다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도시개발 농어촌 자, 정비사업 등에서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사업 시행자 누가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가 뭐 한다? 신청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무슨 단어? 환지 수반 동그라미. 자, 토지 등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토지의 이동 신청에 뭐 한다? 가름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착수 또는 변경 신고서에는 사업인가 지번별 주소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금까지 답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업 시행적은 누구만이 한다고? 사업 시행자만이 하는 게 원칙이다. 소유자는 절대 할 수 없고 다만 예외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 등 신청 안 해도 되고 다음에 뭐예요? 자, 파산했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 입주 예정자하고 뭐예요? 시공을 보증인자죠?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넘기세요. 자, 33번은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인청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채권자 나왔고 2번은 뭐예요? 본 적이 없죠? 주차 전용 건축물에 자 뭐예요? 관리인이 이런 거 본 적 없고 3번에 국가지방자치 4번에 뭐예요? 공공사업죠?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닌 게 뭐라고? 2번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34번도 아닌 거 그랬죠? 공공사업, 사학도, 국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시면 뭐가 눈에 거슬려요? 지상권자는 안 나오죠? 뭐만 써 있어요? 채권자만 써 있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